프린트 나눠드리는 게 괜찮나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또 저녁반은 이렇게 많이 또 인원이 늘어나서 아주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 더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도 들으신 분도 저도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이건 뭐 자랑이 아니라 이 부동산학 박사를 갖고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제가 유일하거든요. 학개론 강사 중에서, 그죠? 아니,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출제원의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서 제가 민간 자격은 출제하는데 공인 자격증 출제를 못해요. 제가 하게 되면은 강의를 못하거든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너무 강사들이 좀 넓혀놔요. 막 누대간이라든지 아까 나온 게 너무 힘들어. 그죠? 저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넓히지 마세요. 넓히지 마시고 기출 위주로 좀 잡아보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합격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학문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누대간이라든지 수익률, 자본 수익률이라는 것들은 다 감정평가 나오는 건데 이게 좀 그래요. 우리가 지금 보통 올해 보는 게 몇 회죠? 그럼 몇 번 지났어요 벌써? 세월이 오래됐습니다. 그럼 1회 때 출제하신 분들은 그냥이야 저센상 가셨어. 가셨죠. 선배예요. 박사 선배인데 저센 갔어요. 그죠? 교수들이 자꾸 바뀌거든요. 트렌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가 중요하냐면 기출 문제가 중요해요. 무슨 문제가 중요하다? 한번 볼까요? 토지의 특성 하도 맛이 가셔가지고 어디가 중요하냐면 토지의 특성이 맛이 갔죠. 페이지 3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제가 하도 막 눈물 날 것 같아가지고 지금 38페이지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15회 때 문제가 한번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15회 때 시험을 한번 쳐보세요. 15회라고 공인중개사. 그러면 15회 때가 어려워가지고 1%밖에 합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기 시청 가서 데모했어요. 머리 깎고 다시 시험 보자 그래서 다시 시험 봐가지고 그때부터 시험 문제 틀이 완전히 딱 잡혀가지고 여기 시험을 딱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15회 이전 문제들은 조금 유력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15회서부터 그 후에 16, 17, 18서부터 최근의 경향을 본다면 아까 생각해 보세요. 아까 무슨 누대관이나 이런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토지가 무슨 자본 수익률이라고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 나온 건 있어요. 우리가 38페이지로 가시면은 좀 신경을 쓴 애가 38페이지 1번을 보시면은 토지의 영속성이라는 게 있죠. 그냥 건물이에요? 토지예요? 토지는 직접 하는 법을 써요. 무슨 하는 법을 쓴다? 직선이에요? 직접이에요? 직선이라는 자체는 건물에 쓰는 감정평가 방법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한번 나온 거 외에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38페이지서부터 지금 여러분들 41페이지까지 거기 나와 있는 기출 있죠? 여기를 계속 돌려보세요. 계속 그 지문을, 그죠? 지문을 보고 우리가 기출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믿으시면은 지금 몇 회예요, 우리가 벌써? 그럼 작년에 29회죠? 그럼 얘들이 최근에 출제를 뺏겨요. 내가 다 출제원들 만나서 되게 대화하다 보면 최근 걸 뺏겨요, 최근 걸. 더 들어가진 않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영상 나가서 얘기할 건 안 되지만 지가 안 해. 조교시켜. 조교시켜갖고도 공인중개사 공부하지. 내가 3년째인데 지금 아직도 못 보고 있어. 걔는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문제를 좀 치료하라 해서 기출문제에서 추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따를 그냥이야 없다로 내. 없다로 내고 증가를 감소로 내고 무슨 말씀인지 무슨 게 모르겠어요? 똑같이 온단 말이에요. 자꾸 이제 돌려보셔서 제가 저번 달에 제가 여러분들 5, 6월 달에 해드렸던 그 프린트 문제들이 있죠. 그게 기출문제를 돌려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문제를 좀 깊게 좀 많이 보세요. 그죠? 그래서 증가를 감소로 내고 우측을 좌측으로 내고. 그죠? 그래서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토지의 특성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스터디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이 프린트를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프린트 지금 이렇게 박스 있죠.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하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국지화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국지화하면 그죠. 국지화했는데 형성성 그럼 떨어지겠다. 그러면서 그 국지화를 지우지 마시고 남겨놓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가 다 지우게 되면은 남는 게 모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토지의 특성은 그게 가장 유력해요. 이해 갔나?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줘서 아까
집약적 나오면 무슨 성이야? 부증성.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는 건 이렇게 지워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토지의 특성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 특성이 그 특성 같거든요. 그럼 공부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그 토지 특성 그 방법이 제일 좋아요. 혼자 하지 말고 내가 몰라요. 모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부르라는 얘기죠. 국지화하면? 그렇죠. 국지화하는데 영석성 그러면 언니 내년에 또 오겠다. 그리고 국지화를 하나 남겨두시고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 언니는 국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루 종일 해요. 국지화가 왜 부동성인지 아시겠죠, 그죠? 어느 식으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들어가는 예상 문제가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아까 기출 문제 위주로 가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안 나올 거는 그냥 던집니다, 내가. 던지고 넘겨보세요. 페이지 가시면 46페이지 할 차례죠. 천천히. 자, 46페이지 8번 또 들어가죠. 8번의 정답은 3번이죠. 개별성은 일문일가 적용은 배제시키지만 표준지 선정이 용이합니까? 자, 왜 이럴까요? 우리나라에 3천만 필지에서 50만 필지가 표준지거든요. 그죠? 그럼 다 똑같아요? 달라요? 그럼 전문가가 할 수밖에 없어요. 표준지 선정을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그죠? 토지가 다 똑같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용이하지가 않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9번은 그냥 던져버리세요. 안 나옵니다. 9번은 너무 짜증나고 10번 있어요? 10번을 볼게요. 부동산의 인문적 특성에 관한 설명에 가장 옳은 것은 자, 부동산이 합병 분할 물리적 상태의 토지에 대해 이루어지며 자, 갑니다. 자, 토지 권리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권리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2번에 보시면 세제라는 단어가 있죠.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세제. 자, 세제는 따라보세요. 조세 제도. 이건 행정적 위치입니다. 무슨 위치다? 행정적 위치. 행정적 위치가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세 부담의 상태. 그럼 내 세 부담이 늘어난 거죠? 이건 경제적에 들어가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다 풀어오셨으니까 지금 세제가 바뀌는 거는 그냥요. 세제는 행정적 위치가 바뀌었어요. 수송수단의 신설과 확장은 자, 생각해보세요. 전철이 뚫리자마자 그 지역의 사회, 인구 같은 사회적이 바뀌어요. 정책이 바뀌어요. 상권이 바뀌어요. 수송수단 확장은 경제적이 맞거든요. 근데 세제는 뭐다? 행정적이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풀어오셨으니까 오른쪽 12번에 가시면 4번에 가시면 재산세 부담이라는 완화가 있죠. 그럼 이건 세제입니까? 세 부담입니까? 그럼 이건 경제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이건 경제적에 대한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 위치 가변성이 들어가요. 무슨 뜻이 아시겠죠? 다시 갈게요. 세제 나오면 그냥이야 행정적이야. 세부담의 상태는 경제적이라는 거죠. 이걸 구분하신 거예요, 이 저자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10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하며 토지의 수요와 양질을 결정할 수가 있고요. 자, 3번, 10번의 4번을 보시면은 병합분의 가능성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벽 쳐보세요. 이거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지금 10번에 4번을 전 추천합니다. 찾았습니까? 자, 봐봐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병합을 잘하게 되면 분할하면 그냥입니까?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 줍니까? 이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건 뭐의 분할 가능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뭐의 다양성을 지원해 줘요? 잘 병합 분할하게 되면 용도를 다양하게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채용하게끔 되죠. 아시겠습니까? 요거는 병합 분할의 가능성을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는 게 맞아요. 찾았습니까? 요거 밑줄 쳤어요? 이게 처음 나왔어요. 이 자격증 시험 문제에 처음 등장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토지는 자연 상태에서 합병 분할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인위적으로 하는 거죠. 답은 쉽고요.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게 중요했죠. 그 다음에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 5번에 가격이에요? 통제예요? 통제. 통제가 들어가면 행정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토지의 지목 제한 이런 거. 공원의 폐지 있어요? 공원의 폐지는 사회적으로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요인이 있고 위치가 경제적인 게 바뀔 수 있고요. 행정적인 게 바뀔 수가 있는데 이 사회적은 다 인간 관련돼요. 인간이 공원이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럼 공원의 폐지는 뭐다?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행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왜냐면은 요게 공원의 폐지라든지 이런 행정적이나 경제적이 감정평가 시험 문제에 3년 전에 나왔었거든요.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정답은 확실하게 정답이 맞는 건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가시면은 이번에 아까 제 요약집에 2번 수급 분석이 재고시장이라는 거 있죠. 오래 가요. 신규 시장과 구분된다는 것은 오래 가기 때문에 내구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무슨 성이 있다? 내구성. 부동산 수명이 매우 길게 재고시장이 형성된다는 건 내구성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2번이 틀렸죠. 자, 12번에 가시면은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에 해당하는 건 아까 그냥입니까? 이 수익과 관련됩니까? 그러면 교통체계의 상태라든지 들어보세요. 자, 기술이 혁신되고 산업구조가 바뀔 수도 있죠. 기술 혁신, 산업구조가 변하고요. 세부담의 상태는 다 경제적이에요. 그래서 자, 1번 그냥입니까? 지하철 노선이 생겼습니까? 접근성이 좋아졌죠? 상권이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어떤 기술 수준과 산업이 발달이죠. 제조에 대한 공단 지역이 생기고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됐다는 것은 산업단지로 바뀌었다는 건 그냥 다 경제적이다. 근데 당해 강청의 인근적인 쾌적성을 위해서 아까 공원이 들었었죠. 그러면 이건 뭐죠? 사회적이 되겠죠. 그런가요? 4번에 아까 제가 재산세 부담은 경제적이었죠. 그다음에 경제 기반 산업이 활성화되는 게 우리가 대구는 섬유 산업이 특화돼 있죠. 고용률이 증대된다는 건 다 이 소득과 관련되는 건 경제적과 관련되죠. 체크하셨죠? 3번이 정답이다. 넘겨볼게요. 13번 하지 마세요. 13번은 적중 안 될 거고 14번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내용인데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오늘 프린트를 보시고 요약을 같이 볼게요. 이 저자분에 해놓으신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집 요약은 36페이지를 피시고요. 36페이지를 피시고 그 다음에 제 프린트는 아까 두 번째 테마 페이지 2페이지로 가보세요. 2페이지 가시면은 자 2페이지 가시면 테마 2에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라는 게 있죠. 같이 강의를 해볼게요. 36페이지를 피시면서 피셨습니까? 그래서 같이 강의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간이라는 것은 3차원 공간이에요. 몇 차원 공간이다? 3차원 공간. 그래서 공간인으로서에 대한 우리가 어떤 성질 이게 이제 예전엔 출제가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입니다. 공간도 소유권이라는 게 있겠죠. 자, 제가 몇 차원 공간이라 그랬죠? 3차원. 다 세 가지 다 합쳐서 입체 공간이라고 합니다. 입체 공간.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냐면 아까 복합 개념이라는 게 아시죠? 법경기를 다 갖고 따져야 된다는 거죠. 복합 개념에 법경기를 따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림이 없기 때문에요.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죠. 몇 차원 공간이라고요? 그럼 공간이 몇 개 있다는 거죠? 3개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공간으로서에 대한 부동산의 속성입니다. 지구 중심을 잘라요. 그래서 공간이 3가지 공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평 공간이 있고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중 공간이 있고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지하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지하 공간. 지중이라고 합니다. 지중. 그래서 우리가 법경기를 따질 때 수평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표권이고요. 공중공간을 주의하셔야 돼요. 구분지상권이라고 들어오셨죠? 구분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의 건물주와 그냥입니까? 계약을 맺습니까? 토지의 지상권 계약을 맺거든요. 그럼 지상권은 공중도 강고탑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자, 우리가 지하철 공사가 지하수를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구분지상권은 공중과 지하가 다 들어갑니다. 그럼 학계론에서는 지상권이 아니라 공중권이라고 하셔야 돼요. 무슨 권이라고 한다? 공중권. 공중공간을 지상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공중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얘가 앞에 들어가니까 얘는 그냥요 지하권이에요. 지하권. 그럼 아까 법경기에 3가지 복합 개념이 들어가죠? 그럼 소유권은 그냥입니까? 이 소유권은 법률적입니까? 공간은 기술적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은 공간에도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제적 법경기로 봐야 되는데, 자, 나온다면은 솔직히 말해서 제 프린트에서 다 나와요. 다 합니다. 자, 소유권의 범위는 내용적 범위가 점유 사용 처분이 있죠. 공간적 범위는 지표, 지하, 공중이 있죠. 맞습니까? 자, 무한정입니까? 사회 통념으로 판단하는 구체적 해석의 법원 판단에 의존하죠. 또 제도적인 게 아닙니다. 그럼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라는 게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아까 여러분들 종속정착물과 독립정착물이 있었잖아요. 토지의 종속은 그냥입니까? 토지 소유권에 미칩니까? 그럼 토지의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은 토지 소유권 미치겠죠? 근데 건물 같은 독립성이 있는 거는 소유권 미쳐요? 미치지가 않아요. 아니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민법 212조에는 무한정입니까? 그 소유권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입니까? 상하에 미치죠? 이 정당한 이익이 법이 미친다는 자체가 소유권이 인정되는 범위예요. 자, 그러시면 박스를 보시면요. 지금 사적 공주권과 공적 공주권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면 사적은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고 공적은 이제 공공 목적이죠. 그럼 우리가 사적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적 공주권은 어떤 게 있어요? 불러보세요. 일조권, 조망권, 용적률, TDR. TDR이라는 건 우리나라 제도야, 외국 제도야? 어떻게 알았지? 우리나라 아직 안 들어왔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게 되면 개발권을 사고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적 공주권에 들어갑니다. 이 TDR은 따라서 개발권 양도 제도. 트랜스포이라는 건 양도한다, 디벨롭먼트는 개발권인데 용적률을 사고 파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공적에 들어가요? 당연히 사적에 들어가요. 사적 공주권에 대한 활용인에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항공권과 전파권은 사적이다, 공적이다. 공적이다. 항공권과 전파권은 공적이에요. 이해 갔나요? 이따 요게 이제 우리가 나올 겁니다. 자, 지하권도 사적과 공적이 있죠. 그래서 지하수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미채군된 강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가 다 포함되는데 나라마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나라는 미채군된 강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적으로 봐요. 이해 갔나요? 자, 그럼 우리가 지하수는 이용할 수가 있나요? 공적, 사적. 사적이고 미채군된 강물은 소유권이 미치나요? 안 미치죠. 공적에 들어가죠. 맞습니까? 근데 아직은 우리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한계심도라는 게 있어요. 한계심도는 이제 보상에 대한 범위거든요. 아까 지하철 공사가 이 지하 공간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공익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범위가 무슨 심도다? 한계심도입니다. 그래서 한계심도는 40m 이내로 돼 있어요. 이내. 아래입니다. 자, 그러면 참 재밌는 게 보상을 해주려고 그럴까요? 지하철 공사에서 안 해주려고 그럴까요? 깊게 파요. 40m. 그러니까 이 나라, 지역마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땅값이 비싼 데가 더 깊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잘 보상을 해주려고 한다, 안 해주려고 한다. 근데 명동 같은 데 가면 그냥입니까? 땅값이 비쌉니까? 에스컬레이터가 한 번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요. 어쩌라고 막 내려가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이게 걸다가 안반이 걸려버려요. 그럼 그냥에 대해 보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40m 이내는 그냥이야 보상을 해. 보상을 해요. 근데 아래는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이내랑 아래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자, 아까 제가 구분지상권이라고 들어보셨죠? 아까 공주권이 지상권이 아니에요. 그 구분지상권은, 자, 우리가 건물주가 있으면은 이 토지 소유자와 그냥입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토지의 지상권을 계약합니까? 계약하죠. 지금 민법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법의 지상권, 구분지상권이 법에 나와 있어요. 그 범위를 상하에 미친다 그랬죠? 정인 범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중도 이용할 수 없어요? 이용할 수도 있어요. 지하공간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왜, 여러분들 왜 강고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얘가 빌려줘갖고 이걸 임차하거든요. 그럼 지하철 공사가 밑에를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럼 구분지상권은 그냥입니까? 공중지하가 다 됩니까? 다 돼요. 필기하세요. 거기 밑에 필기하라고 밑에 해놨어요.
자, 그럼 구분지상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간의 활용이 얘기해 보세요. 공간의 활용이 공중만 돼요? 지하도 돼요? 둘 다 돼요. 화이팅. 공중만 되다, 지하도 된다. 지하도 다 돼요. 그렇죠?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TDR 아시죠? TDR은 우리나라 제도야, 외국 제도야? 어떻게 알았지? 아직 시행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트랜스폴이라는 건 그냥이야 양도한다는 거야. 디벨롭먼트 라이트가 개발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발권을 양도한다는 건 용적률을 사고 파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용적률이니까 우리 공법 시간에 용적률은 지하 공간은 삽입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지하 공간이 안 들어가요. 공중 공간만 들어가요. 무슨 공간만? 공중 공간. 얘는 오로지 공중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시험제 나왔던 게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제도는 우리나라 제도야, 외국 제도야. 어떻게 알았지? 인센티브가 들어가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뻥치는 게 아니라 대학교 교과서에 어떻게 나왔냐면, 미국 얘기잖아, 인센티브니까. 얘기해봐요. 미국도 그냥 용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너 50층만 줘. 그러는 거야. 어머, 너 더 짓고 싶어요? 그러는 거야. 그죠? 너? 그러는 거야. 그럼 너 10층 더 짓고 싶어? 네? 그러는 거야. 그럼 너 공원 하나 만들어. 그럼 내가 너 용적률 인센티브 줄게. 이러는 거야. 뻥 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야. 아시겠습니까? 왜 여러분들 요새 재건축 같은 거 있죠? 그냥입니까? 용적률을 더 줍니까? 더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제도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지하다, 공중이다. 공중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을 아시겠어요? 다시 얘기할게. 구분지상권은 뭐하고 뭐가 다 돼? 공중만 돼? 지하도 돼? 근데 얘네들은 어디만 돼? 공중만 돼요. 지하가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한계심도 기억하세요? 한계심도는 어느 공간에 대한 거죠? 지하죠, 지하. 여기까지 또 가져가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완벽해요. 지하 공간.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구분지상권, TDR, 용적률은 어떤 공간을 이용한다고 하셔야 돼요? 지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얘기를 해보세요. 구분지상권은 되죠. 근데 TDR하고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지하가 틀린 거거든요. 이따 맞히셔야 돼. 이게 우리가 나오고 그 이후서부터 끊겨서 안 나와, 이제서부터. 그죠? 요것만 나오고. 우리나라 현행 지적은 입체 지적이에요? 수평 지적이에요? 입체적 표현이 되지 못하고 있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저자분이 쓰신 거를 좀 우리가 활용해서 이 36페이지에 가시면은 안 한 걸 위주로 갈게요. 36페이지를 가시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공간이 있어요. 36페이지에 공간성이 있어요. 몇 차원 공간? 무한정이야?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야? 그러면 자, 지표상의 물에 관한 권리라고 돼 있죠? 이거 안 나와. 근데 왜? 이따 나오니까 하는 거야. 짜증나. 그럼 우리가 지표권 내용에 물에 관한 권리가 포함이 돼요. 뭐에 관한 권리? 물에 관한 권리. 그럼 물은요, 먹으면 없어지죠? 물은 소유권이에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용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할게요. 무슨 주의와 무슨 주의가 있어요? 유역주의와 선형주의가 있죠? 자, 우리가 수변지역은 물이 풍부하죠? 그럼 혼자 먹어야 돼? 골고루 먹어야 돼? 골고루가 먼저고. 그 다음에 건조지역은 그냥입니까? 물이 부족합니까? 먼저 온 사람이 장땡이죠? 먼저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물이 풍부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부상조 정신으로 우리나라는 수변지역입니다. 우리나라 무슨 주의? 수변주의. 우리나라의 무슨 주의? 유역주의가 돼요. 우리나라에 이응 들어가죠? 그럼 선형주의예요? 유역주의야? 그냥 그렇게 가. 야매로. 우리나라 무슨 주의? 어떻게 알았어? 감사합니다. 골고루죠? 근데 선형은 우리 먼저 온 사람이 인정한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근데 희박하다는 거. 지하권은 토지 구성 부분, 암석, 지하수종,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아까 했었잖아요. 아까 했잖아. 근데 미채굴된 강물에 대해서는 강화권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한계심도 아시죠? 토지용에 지장이 없는 깊이, 지하 보상을 하고요. 공주권은, 일조권은 무슨 공주권에 들어가요? 사적. 항공기 통행이나 전파권은 공적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공중임대차는 뭐 열주액주와 원주액주 있는데 잘 안 나옵니다. TDR이라는 것도 공중권에 들어가죠. 사적 공중권에 들어간다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출문제 한번 가볼게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최근에 나온 게 딱 하나예요. 이게 페이지 42페이지로 가시면은 10번 문제 있나요? 이때 공간이 나오고 한 번도 안 뜨기 시작합니다. 18회 때 이후로. 그죠? 지금 30회니까 보통 몇 년 지났어요. 어마어마해요. 공간은 거의 끊겼어요. 그죠? 가볼게요. 그러나 정답은 몇 번이죠? 자, 왜 그런지 얘기해 볼게요. 구분지상권은 지하, 공중 다 되죠. 근데 TDR과 개발권 이전제는 어디만? 공중만 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런가요? 기출이니까 다 볼게요. 공간은 아까 복합 개념 아시죠? 그러면 공간만 따져야 돼요? 가치도 따져야 돼요. 그 물리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도 보고 공간은 토지는 지표, 지하, 공중을 합친 무슨 공간? 입체 공간. 다 합쳐서. 현역 지적대로는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죠. 자, 지하 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초고층 건물이 늘어남에 따라서 구체적 범위의 해석은 아까 뭐의 판단에 간다 그랬어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한다고 얘기했나요? 몇 번 정답? 4번. 넘겨볼게요. 예상 문제.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저자분에 대한 걸 생각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49페이지로 가시면 49페이지 가시면 자, 지금 다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50페이지로 가시면은 17번을 볼게요. 50페이지 17번을 보시면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이해할 때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을 나눴을 때 공간을 인식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자 17번의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죠. 아까 부동산의 3차원 공간의 한계심도 아시죠? 이건 어디서 사용하는 거죠? 지하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손실보상 개념이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아까 1번 몇 차원 공간? 3차원. TDR 아시죠? 용적률 인센티브는 무슨 공간의 활용입니까? 이건 맞네요. 4번. 자, 우리나라는 선형주의, 유역주의. 어떻게 알았어? 감사합니다. 지표권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강화권에 개체가 되는 지하에 미치고 있는 강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페이지로 한번 와보세요. 36페이지. 36페이지 가시면 위치라는 걸 하고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공간을 봤으니까 이제 위치를 볼게요.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위치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걸 볼게요. 자, 29번지가 아파트고요. 30번지가 공원이면 아파트 위치가 각이 올라가죠. 그럼 아파트의 절대적 위치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죠? 여기서 지금 해드리려고 안 했어요, 아까. 그러면 절대적 위치는 그냥이다, 불변이다. 불변이에요.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위치라는 걸 이제 배우고 있는데, 위치로서의 가치. 자, 그러면 불변이다, 부동성인데, 상대적 위치는 바뀔 수 있죠. 그러면 상대적 위치는 안 변한다, 변한다. 변화요.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도 그렇고, 아까 위치의 가변성 기억나시죠? 그럼 절대적 위치가 중요할까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할까요? 자, 볼게요. 지금 강남의 집값이 굉장히 올라갔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인데, 지금 노원의 아파트하고 강남의 주공 아파트하고 가격이 똑같았대요. 근데 지금 어디가 더 높아요? 그래요? 그럼 고조선하고 강남이 지금 위치가 변했어요? 그냥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죠. 그럼 절대적 위치가 바뀐 겁니까? 상대적 위치가 중요한 겁니까? 상대적 위치가 중요한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물리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물리적은 된다, 안 된다. 벌써 까먹었냐? 된다, 안 된다. 근데 경제적은요? 된다. 경제적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럼 어떤 위치가 더 중요하다? 상대적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습니까? 그래서 접근성이라는 말을 써요. 무슨 성? 네, 접근성이 예전에 나왔는데 지금 잘 안 나오지만 있으니까 하는데 접근성을 강조한 학자는 허드예요. 허드. 거기 보시면 허드 있어요? 허드는 무슨 성을 강조했다? 위치를 강조하는 학자는 마샬이죠. 그럼 절대적 위치는 물리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 중에서는 어떤 위치가 중요해요?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근데 접근성이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좋을까요? 예외가 있을까요?
사람이 찾는 빈도가 높지 않은 부동산. 요양원 같은 경우는 저철역 근처에 있으면 안 되죠. 강한 흡입력이 있다는 것들이든지 독점력이 있는 것은 접근성이 중요되지 않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봐봐요. 여러분들 학개론에서는요. 이게 항상 반드시가 나오면 그냥입니까? 예외를 인정 안 합니까? 안 해요. 근데 일반적이란 말이 나오면 그냥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다 합격해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외도 있죠. 그죠? 그러면 예외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전철역 근처에 있는데 가스 처리장에 들어섰어요. 그냥입니까? 위험합니까? 위험하고요. 쓰레기 매립장은 혐오스럽죠. 그 위험 혐오 시설이 근처에 있다고 접근성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 시장 안의 주택은 어떨까요? 시장 안의 주택도 접근성이 좋습니까? 자, 시장 안의 주택도 접근성이 예외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초가집 멀리 써야 돼요? 가까이 써야 돼요? 그거 얘기 안 할게요. 시장 안의 주택이라는 것은 접근성이 예외로 봐요. 왜냐하면 주택은 그냥 있어야 돼요? 주거지가 있어야 돼요? 시장은 상업지가 있어야 되죠?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문만 열면 시장이야. 문을 확 여니까 2,000원 그런 거야. 아이씨 무서워. 무섭다고 하니까 이 비비병원 깎아줄게. 그럼 나가지 못해. 그러면 이건 접근성이 예외라는 거죠. 용도가 안 맞아요. 높게 평가될까요? 낮게 평가될까요? 다 보세요. 치유가 돼요? 치유가 안 돼요? 무슨 적 평가였죠? 경제적 평가를 나타납니다. 평가사가 낮게 평가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접근성은 반드시 해야 돼요? 용도가 중요해요. 용도에 따라서 접근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우리 여러분들 중개사 사무실 접근성이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노선에 있어야 됩니다. 1층에. 있는데 권리금 보증금 아껴서 막 꺾어. 산이야. 근데 10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도 없어. 안 오겠죠. 그죠? 그럼 저 잘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 접근성이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길동력이 딱 있으니까. 그죠? 그럼 잘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 학원을 선택하실 때 이 접근성 보고 오셨어요? 강사 보고 오셨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접근성이라는 게 나와요. 접근성은 절대적 이치다, 상대적 이치다. 불변적이다, 가변적이다. 거리만 가깝다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거리, 시간적, 경제적 거리가 가까워야 되는 거죠. 아셨습니까? 반드시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항상 좋다, 예외가 있다. 예외가 인정을 한다는 거죠. 용도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저자가 위치의 평가 기준은 용도에 따라 유용성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볼게요. 아까 안 푼 문제가 같이 혼합되어 있어갖고 안 풀었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넘겨보시면은 48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48페이지로 가시면은 14번 문제 있나요? 그럼 14번 문제는 몇 번이 들었을까요? 자, 어떤 위치가 중요하죠? 자, 절대적 위치보다 상대적 위치가 중요하죠. 그런가요? 그럼 14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1번은 기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기출. 이게 이때 틀려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용적률이 중요할까요? 위치가 더 중요할까요? 용적률을 많이 준다고 해서 다른 데 막 농사진 데 가서 상가 건물 지으면 안 되잖아요. 용적률이 크기보다는 무슨 상의 차이가, 위치상의 차이가 높낮임이 결정되는 거죠. 맞습니까? 환경으로서의 부동산은 개개의 부동산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주변 환경의 변화를 언제나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환경이 중요하고요. 공간은 영속성과 관련되고 몇 차원 공간이었어요? 3차원. 복합 개념이죠. 토지는 그냥입니까? 5번. 자연물입니까? 그럼 부종성 때문에 희소하죠? 토지 자원을 보존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거죠. 몇 번이 들었어요? 4번. 자, 15번 가볼게요. 자, 옳은 거를 이해라. 자, 우리나라는 미채굴된 강물에 대해서는 강화권의 목적에 대한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게 맞나요? 자, 중요한 것은 니은에 부동산의 현재 위치는 용도 사용이나 다른 용도의 전환은 주변 토지 이용 상태로 판단하기보다는 토지 이용 주체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찾았습니까? 자, 내 주체가 중요하지만 토지 이용 주체에 의해서 받습니까? 주변 환경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죠. 바뀌었죠? 얘기해봐. 그래서 토지 이용 주체의 영향보다는 어떻게 돼요? 이 주변 토지 이용 상태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디귿번, 위치상 차이보다 용적률이 크기가 중요해요? 위치상의 차이가 중요해요?
자, 우리 1번. 모든 부동산 가치는 접근성이 항상 중요한 요인이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자, 항상이에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공간은 3차원 공간이죠? 한계심도 또 나왔다, 야. 어느 권에 대한 거야? 지하권에 대한 사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하나. 기억이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번은 그냥 답만 볼게요. 답만 보시면은 16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우리나라는 강화권에 개최되는 지하에 있는 미체군의 가물에서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다른 건 다 했죠?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은 18번으로 갑니다. 18번도 답만 볼게요. 18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죠. 자, 아까 부동산의 위치의 중요성은 용도의 구분 없이 동일합니까? 용도가 중요합니까? 시장 안의 주택은 용도가 안 맞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주거지는, 자, 주택은 그냥입니까? 주거지가 있어야 됩니까? 시장은 상업지가 있어야 되죠? 그 용도의 구분 없이라는 게 틀린 거죠. 용도가 중요하죠? 용도별로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자, 19번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자, 우리가 부동산도 환경에 안 중요해요? 영향을 받아요. 받죠? 그래서 환경이 있으면 환경이 전체면 부동산이 하나의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부분인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향을 받기만 할까요? 영향을 주기도 할까요? 대규모 단지가 생기면 그 주변이 또 상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되면은, 자, 19번의 1번. 환경은 한 구성부분자로서 양자는 서로 독립적이다. 서로 영향을 받는다. 주고받죠? 그렇죠? 서로 둘러싸기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받는다고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서로 유기적이라는 거죠. 활동과 현상은 환경 구애를 받지 않아요? 받아요. 받겠죠. 환경은 또 활동을 지배하고 현상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3번.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분석은 의사결정 시에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부동산의 환경이 시중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받는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한 구성문제 환경이 변하지 환경 시중의 영향을 피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쾌적성이란 생태학적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주거용이 중요합니까? 주거용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답은 몇 번? 3번. 근데 별표를 치지 마세요. 이거 요새 끊겼습니다. 잘 안 나와요. 그 밑에 가시면 인근 지역의 연령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마지막으로 가겠는데 이 3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감정평가인데 미리 들어갈 겁니다. 37페이지 가시면은 자, 인근 지역의 변화 단계가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익기, 악화기라는 게 있죠. 자, 이게 이제 예전에 출제가 됐다가 감정평가에서 끊긴 건데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예요. 인근 지역은 대상보다 속해 있고요. 항상 고정적입니까? 변합니까? 변하죠.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따라해보세요. 성성세천악. 자, 그래서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익기, 악화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갑니다. 자, 우리가 인근 지역도 사람처럼 생애 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생애 주기라고 돼 있죠. 변화단위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생애 주기, 수명 형상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요게 지가고요. 천천히 갑니다. 토지 지가고 요게 이제 기간이에요. 내용 연수가 지나갑니다. 100년 주기로 온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건물의 내용 연수가 또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겠죠. 자, 그러면 성숙기가 먼저예요? 성장기가 먼저예요? 자, 어느 지역이 막 재개발될 수 있죠. 재건축되면은 성장한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이 계속 상승합니다. 지가 상승이 활발해요. 성장기는 지가 상승이 활발한 단계입니다. 신축이 거래가 되고요. 교육 수준이 높고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럼 소득이 높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하향여가, 상향여가가 활발하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요. 계속적으로 올라갈까요? 한계가 있을까요? 성숙기는 뭐냐면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더 이상 상승하지 않죠. 그래서 가격 수준이 가장 최고인 단계로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겠죠. 그럼 성숙기는 그냥입니까? 유동이 적습니까? 여가 현상이 없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중고부동산의 거래가 되고요. 자, 건물도 그냥입니까? 내용연수가 지납니까? 그러면 경제적 내용연수가 다 되고 건물이 노후화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지역 상권이 안 좋아져요. 그럼 그냥입니까? 유지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땅값이 어떻게 된다? 떨어지죠. 그러면 쇠퇴기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럼 쇠퇴기에서는 상향여가가 시작돼요? 하향여가가 시작돼요? 하향여가가 시작되죠. 그런가요? 재개발에 대한 시작도 돼서 만약에 해서 재개발되면 다시 성장기로 변모하겠죠. 자, 그러면서 천익이라는 게 나왔었는데 천익이는 가벼운 상승을 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자꾸 그냥입니까? 이 저소득층들이 들어옵니까? 들어오다 보니까 수요를 자극시키죠. 근데 성장기만큼 상승해요? 일시적 상승이야. 자, 이전 단계가 아니죠. 그래서 가벼운 상승입니다. 그럼 천익이는 자, 거기 보시면은 하향여가 시장입니까? 하향여가가 활발합니까? 재개발도 활발하죠. 여기서 재개발도 활발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재개발 안 하면 완전히 슬럼 단계, 악화기로 접어들겠죠. 그럼 얘네들이 뭘 내느냐? 이 순서를 내요. 따라해보세요. 성성세천학. 성숙기가 먼저요? 성장기가 먼저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야 엄마 수고했어. 그러지 않죠. 성장하면서 성숙하죠. 여기는 뭐냐입니까? 집가 상승이 활발합니까? 집가 수준이 높은 거죠. 맞습니까? 얘와 얘를 바꿔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쇠퇴기가 먼저예요? 천이기가 먼저예요? 사람도 쇠퇴할수록 그냥요 천해져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얘가 먼저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마지막 뭐가 나왔었냐면 지금 제가 다 기출이 나왔던 건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천이기는 무슨 여가가 활발하죠? 얘는요. 그러면은 성장기는 쉬워 들어가죠. 그럼 하향여가, 상향여가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얘는 천해졌죠. 무슨 여가다? 하향여가. 이 수준이 다른 거죠. 그러면 자, 일로 와보세요. 자, 계속적이다, 일시적이다. 일시적이죠. 가벼운 상승을 하죠. 그런가요? 이전 단계예요? 이전 단계가 아니에요. 아니고 가벼운 상승이라는 게 나왔어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럼 성장기만큼 상승해요? 가벼운 상승이야? 그러면 가볍게 이렇게 상승하죠? 그럼 1번이에요? 2번이야? 그냥 댕이야? 짝꿍댕이야? 짝꿍댕이가 되는 거죠. 맞나요? 사람이 성장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이들이 그냥이요? 키가 크기 시작해요. 그럼 그냥이야? 성장기야? 성장기를 막 키가 커요. 그런가요? 자,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까? 키가 계속 상승률이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가면 그냥요, 멈춰버려요. 더 이상 안 크는 거죠. 이렇습니까? 그럼 천이 세택에서부터 그냥입니까? 뼈가 굳기 시작합니까? 그럼 키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아이고, 허리야. 어머. 이런 거죠. 그러면 교수님, 천이기는 뭐예요? 자, 인생은 몇 세부터야? 60세부터. 뼈 좋다는 걸 막 처먹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전만큼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펜 들어보세요. 성숙기가 먼저 나와요? 성장기가 먼저 나와요? 성장기 펜 들어봐요. 야광펜. 여기 그냥이니까 집가 상승이 활발합니까? 성숙기는 집가 수준이 최고라는 거죠. 두 가지가 비교돼요. 성장기는 투기 현상이 괜찮고 지역 내 경쟁이 치열하고요. 입주 주민들이 젊고 교육 수준이 높아요. 이해 갔나요? 집가 상승도요. 우리가 왜 재건축 같은 거 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그 순서에 따라 가격이 올라갑니까? 개발 계획을 세우고 착수하고 완공하면 그 단가가 올라가죠. 그런 세 가지 단가가 가격이 상승하는 급등이 있다는 거죠. 자, 시옷 들어가니까 무슨 여가예요? 상향여가가 활발하죠. 성숙기는 그냥입니까? 집가 수준이 최고입니까? 안정이 돼 있고 지역 기능이 지역 주민 사회적 경제 수준이 최고고 유동이 많지가 않아요. 여가 현상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냥이야 쇠퇴할수록 천해져. 그 뭐가 먼저 나와야 되죠? 쇠퇴기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쇠퇴기는 그냥입니까? 여기는 하향여가가 시작됩니까? 재개발이 시기죠. 그래서 집가 상승이 저하되고 이 지역 내 경제적 내용 연수가 다 돼가 버려요.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재개발 여부를 결정하고요. 그럼 쇠퇴기에서 재개발되면은 뒤에 있는 애들 도래되지 않을 수도 있죠. 다시 또 성장기로 변모하는 모습을 또 가겠죠. 자, 천이기는 그냥입니까? 하향여가가 활발합니까? 그래서 교체에 대한 수요가 자극시키기 때문에 집가가 하락하죠. 근데 가격은 오르지만 어떻게 올라요? 일시적, 가벼운. 이전 단계가 아니죠. 악화기는 거의 슬럼화 직전이죠.
그래서 지가 최소다 이렇게 보시면서 넘겨서 20번 문제를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20번 문제는 정답이 몇 번이 틀렸다고 봐야 돼요. 자, 갑니다. 천익이 아시죠? 무슨 영화가 활발해요? 그럼 누가 들어오겠어요? 저소득층이죠. 고소득층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고소득층이 활발한 주민교체의 지가가 일시적 상승은 맞죠? 그러면 고소득을 뭐로 고치셔야 되죠? 저소득을 이걸 낸 거죠. 이해 갔습니까? 그 다음에 성장기는 하향여가, 상향여가 어떻게 썼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서 눈물 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럼 여기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직업 수준, 소득 수준 유사하고. 그다음 성숙기는 그냥입니까? 지가가 최고입니까? 안정이고 주민의 유동이 거의 없죠. 세태기는 건물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지가율이 대체로 낮아지는 가장 긴 단계로 볼 수가 있고요. 천이기는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지가는 다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겠죠? 또 가벼운 상승합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제 프린트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럼 교수님 도대체 어디가 나와요? 라고 한다면, 자, 오늘 프린트 가셔서 테마 1으로 갑니다. 테마 1으로 가시면은, 자, 갈게요.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테마 1으로 가시면은, 그냥입니까? 복합 개념과 복합 부동산이 다릅니까? 달라요. 찾았죠, 그죠? 그래서 법경기에서 경제적은 그냥이요, 시옷 들어가요. 공간 환이 기술적이죠?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 토지 정착물은 종속만 있어요? 민법상 독립도 있어요. 국어는 종속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아까 물리적으로 제거해도 효용상 손실이 있으면 그냥이요, 정착물로 간주해요. 그 다음에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이죠? 넘겨보세요. 제가 팁을 드리면, 거기 보시면은, 출제 포인트, 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4번하고 5번입니다. 4번, 5번 있나요? 그럼 임대인 정착물, 경작력을 요하지 않은 나무, 자연시스템, 다년생 신문은 그냥요, 정착물로 취급돼요. 근데 아까 동산의 3종 세트 있죠? 임차인 정착물, 경작수화물, 가시중의 수목은 동산에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셨죠? 소유권에 대한 건 요즘은 좀 출제가 잘 안 돼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3페이지 가시면, 자, 들어가 볼게요. 택지와 부지 중에서는 누가 넓은 개념이에요? 부지. 자, 후보가 상을 타죠. 그럼 상호간 나오면 무슨지? 후보지. 내 나오면 이행지. 자, 필지 나오면 그냥이요, 법률적이에요. 획지는 그냥입니까? 돈입니까? 돈을 보면 가격은 어떻게 돼? 획가. 그럼 경제적이라는 개념이죠. 나지, 우리나라 나지는 공법만 있고 다 없죠? 건물 없고, 사법 없고, 지목 대인 필요가 없다. 건부지는 건물에 들어서 있는데 건부간가 원칙인데 건부지가가 될 수도 있더라. 규제를 하면은. 맹지는 어떤 접속면을 가지지 못하죠? 건축이 허가받을 수 없고요. 대지는 좁은 접속면을 가지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법지는 그냥입니까? 법적 소유권은 인정됩니까? 활용시익이 없고. 빈지는 뭐가 인정만 돼요? 활용시익만. 맞죠? 공지는 공적 제한으로 비오는 땅이고, 공안지는 도시토지로 지가를 방치한 거고, 유유지는 놀리는 거고, 휴안지는 시기한다는 거죠. 맞나요? 기타에서는 포락지가 잘 나와요. 포락지라는 얘기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이 전답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가 무슨지? 포락지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4페이지 가시면은 토지의 특성 있어요? 100% 시험지 나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물리적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경제적은요? 자, 그럼 그냥 물리적은 그냥 안 돼요. 경제적은 돼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스타트 할게요. 물리적 공급은?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아무 생각 없으면 이렇게 흔들어봐, 이렇게. 물리적은? 용도적은? 얼마나 쉬워. 물리적 대체는? 용도적 대체는? 오늘 이것만 할까? 자, 그것만 잡아도 하면 먹고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조그만 박스가 있어요. 조그만 박스 보시면은, 자, 거기에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건 무슨 성? 생산 비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 부정성. 일물일가가 안 된다는 것.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 대보세요. 부동성하고 인접성. 채용은 용도의 다양성과 부중성이죠. 얘네들이 가장 많이 떠요. 많이 뜨고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은 그냥이요 부동성이에요. 물건마다 다른 것은 개별성. 그럼 지역마다라는 건 지역이 나오죠. 국지화라는 것도 지역으로 국한될 거거든요. 지역이 세분화되어 있고 지역 분석이고 개별은 되게 쉬워요. 뭐가 나와요? 잘한다. 개별, 구체화, 독점화, 개별 분석. 장기, 장래 예측 나오면 영속성 찍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늘 뭐 아쉽지만 오늘 이렇게 좀 끝낼까요? 끝내시고 다음 주에 제가 그 계획표 있죠? 그대로 이렇게 풀어오시면 됩니다. 꼭 풀어오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